안녕하세요. 실전에 강한 연금 이야기 차경수 작가입니다. 올해 가기 전 연금 계좌에 900만 원 채우십시오. 여유가 있다면 1,800만 원 납부하십시오. 얼마 납부했는지 모르겠다면 앱에서 확인하십시오. 아직 1,800만 원 다 납부하지 않았는데 안 들어가면 한도 때문입니다. 다른 계좌에서 물고 있는 한도를 줄여서 입금하려는 계좌의 한도를 늘리십시오. ISA 만기자금 연금 계좌로 이체하시려면 올해 하지 말고 내년에 하십시오. 올해 가기 전에 챙겨야 할 연금 정보, 연금 이야기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가기 전에 연금저축과 IRP에 900만 원 납부하십시오. 매월 적립식으로 연금저축 펀드에 50만 원씩, IRP에 25만 원씩 납부하고 계신다면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연금 계좌를 이전했거나 소득이 단절되었거나 금액을 증액했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매월 적립식으로 꼬박꼬박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소득이 있고 여유가 있다면 올해 가기 전에 900만 원은 납부하십시오. 900만 원 납부하시면 연말정산할 때 최소 118만 8천 원은 세금 감액 받습니다. 소득이 연 5,500만 원 이하라면 148만 5천 원 세금 감면 받을 수 있고요. 올해 납부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올해 가기 전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900만 원 세액공제 받으시려면 IRP에는 최소 300만 원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영업, 소상공인도 노란우산 공제 외에 연금 계좌에도 납부하셔서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유가 있다면 1,800만 원 납부하십시오. 오늘 결혼식장에서 만난 후배에게 당장 1,800만 원 납부하라고 했습니다. 후배가 명퇴하고 재취업했는데 근로소득이 꽤 많습니다. 철도공사 후배 중 기술 분야는 재취업도 잘 되고 연봉도 꽤 됩니다. 다른 직장도 비슷하겠지만 저 같은 사무 행정 분야는 정말 오라는 곳이 없습니다. 그 후배는 자금 관리를 잘 못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들어갔고 직장 건보료 외에 금융소득과 공무원 연금까지 있어서 보수 외 건보료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소득도 많은데 후배 앱에서 확인해 보니 올해 연금 계좌에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들어갔으면 금융자산이 많다는 건데 연금 계좌에 한 푼도 안 낸 겁니다. 당장 연금저축 펀드에 900만 원, IRP에 900만 원 납부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는 연금저축에 1,500만 원, IRP에 300만 원 납부하되 매월 적립식으로 150만 원씩 미국 ETF 중심으로 자동 매수 걸어 놓으라고 했습니다. 조만간 제주도에서 같이 운동할 일이 있는데 만나서 제가 자동 매수 걸어주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주변에도 이런 답답한 사람 아주 많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인데 금융소득에 노출시키지 않겠다는 생각이 적은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세금이나 건보료를 줄이겠다는 생각이 없거나 있어도 귀찮아서 실행하려는 의지가 약해 보였습니다. 작년에 제가 매수해준 브라질 달러 베이스 국채에서 나온 약 5,000달러 넘는 이자도 그대로 계좌에 방치되어 있고 답답했지만 제가 아주 좋아하는 후배라 시간 내서 정리해 주려고 합니다. 퇴직을 앞둔 사람은 당장은 여유 자금이 좀 있습니다. 소득이 있든 없든 세액공제 여부를 떠나서 여유 자금이 있다면 올해 가기 전에 1,800만 원 납부하십시오. 소득이 있어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고 싶다면 IRP에 최소 300만 원은 납부해야 하니 IRP에 300은 채우고 나머지는 연저 1에 600, 연저 2에 900만 원 이런 식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내년부터 소득이 없다. 그래서 세액공제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예금 만기 돌아오는 자금도 있고 현금도 좀 있어서 당분간 연금 계좌에 납부할 여력이 있다. 이런 분들은 퇴직 후에도 그림 9번처럼 연금저축에 1,800만 원 납부하셔도 되고 본인 상황에 맞게 5번에서 9번 납부 방법 중 선택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올해 가기 전에 납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연말에 한꺼번에 납부하지 마시고
1월부터 매월 일정 금액을 자동이체시키고 자동 매수 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납부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도 많습니다. 900만 원 또는 1,800만 원 다 채웠는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 고객센터에 확인하셔도 되고 본인 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초에 한꺼번에 900만 원 또는 1,800만 원 이렇게 납부하신 분도 있지만 도중에 변화가 생기면 얼마 냈는지 헷갈립니다. 이럴 때는 앱에서 확인하십시오. 제가 거래하는 미래셋 앱을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면 메뉴, 연금, 연금 관리, 세액공제 관리 누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맨 위에 보시면 과세 재원 조회, 연도별 납입 금액, 세액공제 전환 신청 이런 메뉴가 보이죠? 여기서 연도별 납입 금액을 누르시면 각 연도별로 얼마 납부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거 2024년 걸 조회하면 총 1,800만 원 납부했다고 뜨고 과세 대상 금액이 900만 원, 비과세 재원 금액이 900만 원이라고 뜨죠. 이런 식으로 매년 내가 납입한 금액이 얼마였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5년 올해 거 제 연저 2 계좌 조회했더니 900만 원 납부했다고 뜨네요. 이렇게 IRP도 조회하시면 올해 지금까지 총 얼마 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납부한 줄 알았는데 한도까지 못 채운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일단 각 계좌별로 얼마 납부했는지는 확인해 보시고 부족한 금액은 연말 안에 꼭 채우시기 바랍니다. 작가님, 입금이 안 됩니다. 저에게 상담 받으신 분 중에 가끔 이런 문의를 주십니다. 올해 얼마나 납부했는지 확인했더니 예를 들어 1,200만 원 납부했습니다. 그럼 600만 원 더 납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입금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입금하려는 계좌에 한도가 꽉 찼기 때문입니다. 메뉴, 연금, 연금 관리, 한도 변경으로 들어가십시오. 맨 위에서 내가 조회하고 싶은 계좌를 누르고 한도 정보를 보면 이런 식으로 자료가 뜹니다. 현재 이 계좌의 납부 한도는 700만 원이라고 뜹니다. 그리고 올해 납부한 금액도 700만 원이라고 뜨죠. 이 계좌에는 더 이상 안 들어가겠죠. 이 계좌에 납부할 수 있는 한도가 700만 원이고 이미 700만 원을 납부했으니 들어갈 공간이 없는 겁니다. 최대 1,800만 원까지 납부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1,200만 원만 납부해서 아직 600만 원 더 납부하고 싶은데 이 계좌로는 안 들어가는 겁니다. 방법은 두 가지 있습니다. 한도에 여유가 있는 계좌에 납부하거나 꼭 이 계좌에 납부하고 싶다면 현재 한도 700만 원을 1,300만 원으로 늘려놓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600만 원을 늘려서 한도를 1,300만 원으로 늘리려면 다른 계좌에 잡혀있는 한도를 600만 원 줄여야 합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연금 계좌의 한도를 모두 합해서 1,800만 원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계좌인지 모르지만 그 한도를 잡고 있겠죠. 예를 들어 IRP 계좌 한도를 조회해 봤더니 1,100으로 잡혀 있고 실제는 500만 원만 입금되어 있다면 이 IRP 계좌에 올해 600만 원을 더 납부하면 바로 들어갑니다. 한도가 1,100만 원이고 지금까지 500 들어갔으니 600이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도가 있는 IRP가 아니고 연금저축펀드에 600을 납부하고 싶다면 IRP 한도를 500만 원으로 줄이고 그 줄인 한도를 연금저축펀드에서 늘리시면 됩니다. 총량은 무조건 1,800만 원입니다. 어디다 배분할지는 내가 정하면 됩니다. 내가 납부하고 싶은 계좌에 내가 납부하고 싶은 금액만큼 한도 설정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한도가 1,100만 원인데 IRP에 이미 1,100만 원을 납부했다면 그 IRP 계좌 한도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이미 꽉 채워서 납부했기 때문에 납부한 금액만큼은 한도를 연말까지는 유지해야 합니다.
이미 납부해 놓고 먹튀할 수는 없습니다. 올해까지는 같이 살아야 합니다. 계좌별 한도는 이렇게 조정하면 됩니다. 메뉴, 연금, 연금 관리, 한도 변경, 전 금융기간 한도 조회를 누르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연금 계좌의 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계좌별 한도가 다 채워졌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계좌별 한도를 다 합하면 1,800만 원이 될 겁니다. 한도를 다 더해도 아직 1,800만 원이 안 된다면 특정 계좌 한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1,800만 원은 꽉 찼는데 내가 쓰지 않은 계좌가 물고 있다면 그 계좌의 한도를 제로로 만들고 다른 계좌 한도를 늘리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도를 조회하고 계좌별로 한도를 설정하되, 예를 들어 내가 내년부터는 세액공제 받지 않아도 되니 이제 연저2 안세공 자금통에 1,800만 원을 다 납부하겠다면 그동안 IRP에서 물고 있는 300만 원도 내년 1월에 제로로 만들고, 연저 1번이 물고 있는 한도 600만 원도 제로로 만들고, 거기서 확보한 900만 원을 연저 2에 보태면 됩니다. 연저 2 한도를 900에서 1,800만 원으로 늘리고 1,800만 원 납부하시면 됩니다. 올해는 이미 한도까지 납부했다면 한도를 줄일 수 없으니까 내년 1월 1일 이후에 한도 조정하시면 됩니다. ISA 만기자금 연금계좌 이체 내년에 하십시오. 현재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ISA 만기자금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최대 300만 원 추가 세액공제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900만 원 플러스 추가 300만 원 해서 최대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저도 1,200만 원 세액공제 받았습니다. 법이 바뀌면 내년부터는 추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00만 원 더 늘어서 추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6천만 원이 들어있는 ISA 계좌를 올해 만기 해지해서 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최대 300만 원 추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이체 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 주는데 한도가 최대 300만 원이라 6천만 원을 이체해도 300만 원만 세액공제 받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 6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연말 안에 법이 개정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상황을 지켜보다가 법이 개정되면 올해 이체하지 마시고 내년에 이체하십시오. 소급해서 600만 원을 적용해 주진 않을 겁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이면 내년 1월 이후 이체한 금액부터 적용할 겁니다. 올해 소득이 끝난다, 그래서 내년에는 세액공제 받을 게 없다, 이런 경우 올해 이체해서 올해 추가 300만 원 세액공제 받아야겠죠. 그런데 내년에도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면 올해 이체하지 말고 내년 초에 이체해서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으라는 뜻입니다. 각자 상황이 다르니까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법이 진짜 개정되는지도 지켜보시고요. 법이 개정되면 제 채널에서 다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올해 가기 전 잊지 말고 연금 계좌에 납부하시고, 여유가 있다면 세액공제 받지 않아도 아주 좋으니까 1,800 채우십시오. 얼마 납부했는지 모르겠다면 고객센터 또는 앱에서 확인하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00만 원 다 채우지 못했는데 안 들어가면 한도 때문이니까 한도를 늘리시면 됩니다. 입금하려는 계좌 한도를 늘리려면 먼저 다른 계좌에서 물고 있는 한도를 줄이셔야 합니다. 다 합해서 1,800만 원까지는 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미 한도까지 납부한 계좌는 한도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내년 1월에 다시 한도를 조정해서 내가 납부하고 싶은 계좌에 납부하고 싶은 금액만큼 한도 설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기 지난 연금저축보험에 한도가 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사에 전화해서 한도를 제로로 내려달라고 해도 되지만 증권사로 이전해서 이전한 다음 내가 필요한 한도를 설정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입금이 안 된다, 이건 한도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디서 물고 있는지 확인해서 물고 있는 한도를 조정하면 됩니다.
알뜰하게 납부해서 알뜰하게 세금 환급 받으시고 납부한 자금으로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퇴직해서 연금 실전에 강한 연금 이야기 차경수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